네, 5분이 되어서 4시 5분이 되어서 이제 바로 박인선님의 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왜 여기가 없지? 딜레이. 네. 그래서 일단 단넷 지금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인서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3학년 이제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잘 부탁드리고 일단 저는 지금 복학하기 전에 좀 단넷 쪽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좀 단넷이 사실 회사들도 그렇고 사실 많이 쓰는 정말하고 있어. 네,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사실 그래서 좀 사용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넷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단넷 세션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 기수는 적혀 있다시피 아, 계속 하세요. 네, 기수는 25, 25. 네, 25기입니다.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단넷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처음에 이 언어가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 언어 다들 아시죠? 이제 2학년 1학기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시간에 배우는 자바라는 언어죠. 네. 근데 이 언어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정확히는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였죠 당시에는.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갖고 있다가 지금은 오라클로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를 지금 그래서 이 자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자바를 좀 이렇게 닮은 목소리 더 크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자바를 좀 닮은 언어를 좀 만들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지금 목소리 괜찮나요? 아 온라인 발표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자바 같은 언어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자바 같은 언어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 만들게 된 언어가 요 언어예요. 제이뿔뿔이라는 언어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J++라고 해가지고 이런 언어인데 이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6.0 버전 있을 때 이제 같이 나왔던 언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 J++이라는 언어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얘네가 반대를 해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 너무 자바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하고 얘네하고 한판 싸움을 붙습니다. 이제 그렇게 싸움을 붙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저 J++라는 저 언어는 이제 결국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또 J++랑 비슷한 언어를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J 계열은 이제 못 쓰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J++라고 써 있으면 아무래도 C++라는 언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C++에 우리는 플러스를 더 붙여서 C샵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C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만들었고 그걸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C샵을 중심으로 해서 왜 C샵 얘기를 하냐면은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단넷 생태 자체가 이 C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C샵 말고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바랑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자바라고 생각을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문법적인 명이나 이런 데에서 살짝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되게 유사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샵이라는 언어는 이렇게 닷넷이라는 요 생태계 안에서 이제 커 나가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샵 외에도 이제 이런 언어들이 닷넷을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F샵이라는 언어도 있고, 이제 VB라고 써있긴 한데 예전에 그 비주얼 베이직이 이제 닷넷 위에 올라가서 VB 닷넷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비주얼 베이직도 사실 기술 지원을 끊긴 했는데 아직 명목상 몇몇 군데에서 살아 있어요. 뭐 엑셀의 VBA 같은 것도 이제 비주얼 베이직 아직 기반이고 닷넷 기반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Q샵 소외감을 느끼겠군 했는데, Q샵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양자 컴퓨팅 할 때 쓰는 언어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닷넷 생태계 안에 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알 것 같네요. 네. 일단 하여튼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언어를 위주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F샵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구조를 닷넷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먼저 C샵, F샵 이렇게 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쟤네들이 이제 다 코드로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코드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저 지금 커먼 인터미디어트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중간 언어라고 부르는데, 공용 중간 언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저 CIL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저렇게 바뀌고 이제 저 CIL이라는 언어를 통과 이제 저 C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라고 돼 있는 저 CLR로 이제 이제 CLR 위에서 이제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서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게 어디서 자바를 배우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나요? 네, 요 구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바도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컴파일러에 넣었다가 이걸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저 CI 네, 뭐 LLVM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CIL이 요 바이트 코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일단 위치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 이제 요 JVM들, 윈도우 뭐 JVM 이렇게 써있긴 한데 요 JVM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사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트 코드만 바꿀 수 있으면 어떤 언어든지 사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바 생태계에서도 뭐 코틀린 같은 언어도 있고 스칼라 같은 언어도 있고 아니면 뭐 그루비 이런 언어들도 이제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니까 이제 JVM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데, 이제 C샵 같은 경우에도 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C샵 그리고 F샵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뭐 C++ CIL이었나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C++를 이제 요 닷넷 위에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포팅이 된 언어인데 그런 언어들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언어들이 좀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좀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닷넷이 이제 기본 닷넷이 있고, 사실 닷넷 프레임워크가 있고 닷넷 코어가 있고 그리고 뭐 모노 이런 프레임워크도 있고 사실 좀 많아요. 닷넷 프레임워크가 왜 많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닷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가장 먼저 구현된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 닷넷 프레임워크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회장이었겠죠. 그때 빌 게이츠님이 굉장히 오픈 소스를 싫어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윈도우 위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나 뭐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돌릴 수 없는 거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모노라는 프레임워크예요. 이 모노라는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빌 게이츠 물러나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스티브 벨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CEO 분들이 오셨죠. 새로운 CEO 분들이 오셔서 이제 오픈 소스에 약간 친화적으로 바뀌고 뭐 깃허브를 인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오픈 소스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 말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리눅스나 이런 환경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PC 환경에서 뭐 리눅스나 맥이나 이런 데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단넷 코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단넷 코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지금 그래서 깃허브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깃허브에 잠시만요. 깃허브에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하고 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넷 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레포지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레포지토리가 있고 뭐 단넷 코어 지금 3.1 버전 이렇게 다운받는 거 해서 해놓고 여기 뭐 단넷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슈나 이런 게를 보시고 직접 컨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물론 학부생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되게 힘들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자마린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마린은 뭐냐면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 두 가지 앱에 대해서 원래 만약에 각각 작성을 하면은 뭐 iOS는 스위프트로 작성을 하고 뭐 안드로이드는 뭐 자바나 코틀린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윈도우 폰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얘는 뭐 죽었으니까 사실 모바일 부분은 이제 윈도우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iOS랑 안드로이드를 둘 다 개발할 수 있는 언어 이제 프레임워크로 자마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니티도 걔도 C샵이잖아요. C샵으로 만들어진 언어고 걔 같은 경우에는 모노 프레임워크를 지금 현재는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표시를 해주면은 저기 지금 빨간색 표시해둔 거는 제가 일단 써본 거고요. 일단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 뭐 이렇게 자마린까지만 지금 써놨는데 옆에 유니티까지 해서 보통 그렇게가 이제 단넷 생태계라고 많이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넷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웹도 만들 수 있는 거고 ASP 단넷이나 ASP 단넷 코어를 이용하면 웹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마린 이용하면은 앱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니티를 이용하면은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WPF나 윈폼이나 아니면 UW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트라 윈도우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도 그 여러분들 UWP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그 계산기 윈도우 10에 있는 계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UI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들어가 보면 어, 계산기가 어딨냐? 계산기 윈도우 R 누른 다음에 네, 윈도우 R이요. 네, 그 다음에 칼크. 잠시만 이거 살짝 끊겼는데.
그래서 요런 UI 있죠. 네, 요런 UI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기 같은 UI, 요런 UI가 이제 UWP고요. 이제 WPF나 윈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때는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ASP.NET이나 .NET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C샵 위에서 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존에 그리고 ASP라는 애도 있는데, ASP는 사실 .NET 위에서 돌아가진 않고 그보다 이제 더 옛날 버전이 되겠죠. 더 옛날에 쓰던 언어고, 이제 그 ASP를 .NET 위에 올리려고 만든 게 이제 ASP.NET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ASP.NET 자체도 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뭐 리눅스 서버나 이런 데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제 ASP.NET 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윈폼이랑 WPF 차이는 이제 사실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이제 UWP랑 다르게 일단 전통적인 그 윈도우 UI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쟤네 두 개는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윈도우 WP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디자인을 할 때 XAML이라는 걸 써요. 이제 XML을 조금 변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그렇게 쓰고, 이제 윈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UI를 쓰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하거든요. 사실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면은 약간 만들어지는 그런 UI여가지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윈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를, 윈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드 형태로 해서 되어 있어요. 이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코드 형태로 해서 UI가 작성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모노는 저렇게 이제 다른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자마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유니티까지 해서,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원래 요 이제 랭귀지 단이나 이제 뭐 이렇게 런타임 같은 거는 일단 어느 정도 공통된 이제 것들도 공유를 하긴 하는데, 이제 각각의 좀 라이브러리들의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하고 .NET 코어 라이브러리하고 자바린 라이브러리하고 뭐 여기에 더해지겠지만 유니티 라이브러리도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사실 쓰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NET 5라는 이름 하에 지금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얘네가 지금 다 따로 놀았었죠. 윈폼, WPF, 뭐 UWP, ASP.NET 다 따로 놀았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다 합치는 게 이제 .NET 5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프리뷰 버전도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올해 말에 발표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NET 5라는 애를.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자마린 유니티 외에도 뭐 ML.NET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도 해져 있고, 그리고 애저와 관련된 거는 사실 애저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여기 올려줬네요, 댓글로. 이제 11월 달로 일단 플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그렇고, 애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단넷 하는 데는 이제 단넷이랑 당연히 잘 연동이 되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넷 쓰는 데는 보통 애저 쓰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뭐 IoT도 써있긴 하는데 제 IoT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단넷 코어 4.0 해서 이렇게 합쳐놓고, 3.0으로 합쳐놓고 3.1에서 이제
LTS라고 하는 건 이제 롱텀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길게 서포트하는 애들을 따로 두고, 그리고 개발 버전, 최신 버전 이렇게 따로 두고 이렇게 보통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NET 5 릴리즈인 노벰버 2020 이렇게 적혀 있네요. 2010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5.0을 지금 2020년 11월에 발표를 하면은 2021년 11월에는 이제 .NET 6.0, 2022년 11월에는 .NET 7.0, 이제 2023년 11월에는 .NET 8.0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의문 두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NET 코어 3.1 다음에 .NET 코어 4는 없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NET 프레임워크가 지금 4.8이었나? 4.8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4.8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NET 프레임워크 버전에 그러니까 좀 더 맞춰주기 위해서 .NET 그냥 .NET 5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대신에 약간 코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NET 코어 기반에서 많이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이 너무 어렵다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댓글로 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NET 5부터는 약간, 네, 그러니까 5.0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5.0 나오시면은 아마 5.0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얘기할 때는 지금은 일단 .NET 코어 3.1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NET 5가 뭐 프리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사실 .NET 5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NET 코어 3.1 버전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NET 코어에 대한 이제 .NET 프레임워크랑 .NET 코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NET의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이제 좀 실습을 해볼 건데,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사실 조금씩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서 자, 그럼 없으시면은 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NET 전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런 들어가시면은 사실 이렇게 런 .NET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콘솔도 있고 인브라우저 튜토리얼, 뭐 웹, 모바일, 머신러닝, IoT, 게임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일단은 인브라우저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샵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일단 C샵 기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 유징해서 쓰는 거는 약간 C++ 문법스럽죠. 유징해서 받는 거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징을 안 쓰죠. 그 다음에 얘네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약간, 네,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약간 C++스럽고, 이제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는 거는 약간 자바스럽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사실 이게 클래스랑 저렇게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적는 게, 저기 네임스페이스하고 클래스 적는 게 이게 지금 저게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거를 지금 없애게끔 하도록 지금 구현하는 방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 때는 뭐 예를 들어 C샵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거나 그럴 때는 저거를 생략을 하고 아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고요. 일단 지금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해가지고 런 해보면은 좀 걸리네요. 음, 얘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인터랙티브 C샵이 느리던데 그게 생각나네요. 어, 음, 일단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다음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겠네요. 참 실행하려고 이걸 띄워놓은 건데. 스텝 2로 넘어가는데, 네, 스텝 2는 지금 자기 이름 넣으라는 거죠. 헬로 월드 대신에. 생각보다 빠른데 뭔가 블락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스트리밍하고 같이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헬로 인서 이렇게 넣으면은 또 이러네요. 네, 사실 이게 실습 환경이 지금 딱히 좋지는 않아가지고 원래 여기다 뭐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러고 싶었는데 사실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지금 딱히 그러긴 힘들 것 같고 아마 간단하게 좀 이렇게 튜토리얼 좀 해보다가 지금 세션 끝날 것 같은데 음 준비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렇네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해가지고 변수를 이렇게 밖으로 빼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를 썼는데 바가 제가 알기로는 5.0이었나? 프레임워크 단넷 버전 5.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단넷 프레임워크.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설명을 제가 안 드렸네요. 단넷 그 단넷 프레임워크하고 그 버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프레임워크하고 C샵 버전 맞아. C샵 버전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요거였나? 아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SP 그게 있을 텐데 C샵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단넷 버전하고 C샵 버전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단넷 버전 1.0이 C샵 버전 1.0이고 2.0, 2.0이고 이제 3.5가 3.0이고 4.0부터는 4.0이고 그 다음에 단넷 프레임워크 4.5부터는 4.5, 4.6, 4.7, 8 이렇게 가거든요. 4.5, 6, 7, 8이 각각 C샵 버전으로는 5.0, 6.0, 7.0, 8.0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도 제가 알기로는 요 C샵 버전 맞춰서 어느 정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ASP.NET MVC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ASP.NET이 그렇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사실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ASP.NET을 많이 안 쓰는 뭐 어쩔 수 없죠. 원래 사실 이전에는 ASP.NET 웹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사실 ASP.NET MVC라는 거를 만들면서 약간 얘도 그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걔처럼 점점 걔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바를 진짜 지향을 해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약간 C#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러면서도 약간 좀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끌끌적인 문법들도 조금씩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ASP.NET 코어 들어가면은 뭐 진짜 뭐 의존성 주입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거의 뭐 스프링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일단은 다시 돌아오면은 바 키워드는 아마 C# 5.0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보면은 하나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네임 넣으면은 돼요. 그쵸?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다 플러스를 넣어서 사실 써주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요. 헬로우를 요 앞에 달러 표시 붙이면요 이렇게 가로 넣어서 네임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플러스랑 똑같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쇼미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런 코드 하면은 또 실행이 안 되네요. 얘 너무 느려. 네. 전문법 결국 어디 여기저기서 다 쓰는 것 같음. 네,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메서드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콜렉션도 있는데, 아 콜렉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C++ 템플릿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바에서 자바도 이름이 콜렉션이죠. 콜렉션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다른 언어들에서도 좀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아까 저 문법들이 유문법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해서 넣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for each 문이 있어요. 사실 그냥 폼은 네 그냥 폼은도 네 그냥 폼은도 사실 쓸 수 있는데 저렇게 for each 문도 저게 몇 버전부터 했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for each 문도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 하고 여기 name 넣고 in 하고 names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hello 네 얘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포문 돌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이렇게 for each 문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대략적인 튜토리얼은 이렇게 끝났고요. 일단 지금 그래서 이 튜토리얼 말고 이제 인브라우저 튜토리얼 말고 이제 C샵의 전체적인 이제 튜토리얼을 읽으면서 좀 학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좀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꿔주세요. 메모장에. 네, 언제까지 시작? 그래서 4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그냥 쉬는 시간에 또 남겨주시면 뭐 좀 이따 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분 됐으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원래 좀 소스 코드를 좀 같이 따라서 쳐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실행 환경이 마땅치가 않아서 네. 그래서 요 자습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습서라고 있는데 이 튜토리얼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습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렇고 음흠. 네. 그래서 사실 요 헬로 월드는 아까 봤던 그 튜토리얼이랑 똑같아가지고 인브라우저 튜토리얼이랑 이 숫자 내용부터 볼 건데 그래서 정수 계산에서 보면은 일단 처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먼저 실행이 되죠. 가로치면 가로 먼저 실행되고 그냥 두면 곱하기 먼저 실행되고 더하기 빼기보다 그거 똑같고 조금 신기한 거는 여기 있어요. 이제 나머지도 똑같고 여기 있는데 맥스 밸류 민 밸류라고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걸로 인트점 맥스 밸류 인트점 민 밸류로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신기하고 그리고 요 값에 플러스나 마인 그러니까 맥스에다가 플러스 하면은 요게 그냥 오버플로우라고 떠버려요. 그러니까 맥스 플러스 3 하면은 인문하려는 사람을 C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더블 형식도 이건 다 똑같고 네. 그리고 뭐 십진법으로 작업하려면은 요 데시말이라는 애도 있는데 데시말이 이제 좀 소수점 계산할 때 좀 더 정확하다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더블보다는 덱시말 쪽으로 하는 게 그리고 요 뒤에 M자 붙여줘야 데시멀 타입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목화제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메스.파이 메스에도 이제 파이라는 애가 있어서 요걸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하고 루프인데 if 똑같죠. 어차피 if는 그리고 C샵도 불 타입이 있어요. 불 타입이 있어서 true 혹은 false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고 if else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두 줄 이상 쓰면 당연히 괄호 쳐줘야 되고 그리고 갔다 엔드 워 이거는 다 똑같고요. C랑 C나 C++이랑 똑같고 while 있고 do while 있고요. 예, 다 똑같고 포문도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리고 중첩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자열로 포문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써줄 수도 있고 분기와 루프 결합 얘는 그냥 설명하는 거고 과제 이렇게 있고 목록 컬렉션 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죠.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목록을 뭐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리스트에 add 하고 remove해서 이렇게 넣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넣어줄 수도 있고 사실 배열도 쓸 수 있어요. 배열도 쓸 수 있고 배열 여기는 근데 안 나오네요. 여기에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뭐 인덱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정렬도 쓸 수 있고요.
소트 해서 여기 소트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피보나치로 해서 애드하는 것도 있고 과제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자습서에 있는 내용은 다 봤고요. 요거 있구나. C샵 소개. 그리고 아까 봤었던 C샵 어레이 쪽 좀 C샵 어레이 쓰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C샵 어레이 선언법은 요거 자바랑 되게 비슷하죠. 자바랑 비슷하게 선언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얘기했던 거는 C랑 비슷하고 이런 거는 또 자바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C++과 자바 어디인가 그 사이에 있는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C샵에서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배열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콤마로 하면은 선언도 콤마로 해줘야 돼요. 네. 선언도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 뭐 values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쓰려면. 그리고 아까 이렇게 쓴 거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스트링 선언해놓고 스트링 0, 1, 2, 3, 4에 각각 지금 보면은 선언해준 배열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줄 때, 그러니까 0,0에는 뭐 5개만 저장하고 1에는 10개만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저장을 할 때 좀 저렇게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튜토리얼 뭐 멀티 배열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주로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인덱스라 해야 되나? 배열 크기가 1차원 배열들의 각각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경우에 보통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고,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콤마로 적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바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써요. 네, 일단 아까처럼. 그리고 뭐 C샵 소개해서 개발 도구 기기가 있는데, 그리고 클래스 얘기가 있네요. 여기 클래스 얘기가 있어서 좀 클래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여기도 퍼블릭 클래스하고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값을 넣어주는데,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get하고 getset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는데, 얘네를 이제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너라고 돼 있으면 오너의 getset 하면은 얘 그냥 오너라고만 쓰면은 오너의 getter, 오너의 setter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이 돼가지고, 그냥 오너라고만 쓰면은 자동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오너의 값이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오너에 저장이 되고, 만약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함수 선언을 해서 이제 좀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잘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선언하고 써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 쓰는 거 이건 똑같고, 그리고 상속 관련된 게 없네요. 상속 얘기를 좀 해드리면, C샵에서 상속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C++이랑 비슷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요. 그냥 콜론 찍고
함수 적어주는 식으로. 그러면은 C는 지금 여기서 C는 A의 자식이 되는 거고 A는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주로 해주고 그리고 또 볼만한 게 C샵 설명서 이 정도 되고 이제 뭐 키워드랑 연산자는 좀 아까 좀 본 대로 연산자 자체는 C++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고요. 네. C++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거죠. abstract as. 네. 그리고 얘네가 기본 키워드고 밑에 애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키워드가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이 있었군요. 상속이 있었고 아까 그 내용이네요. 일단 클래스 하면 실드죠. 파티너라고. 네, 저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션 제목이 C샵 단넷 인문학이기 때문에 일단 단넷의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형식, 변수,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밸류 타입의 이넘에서 전체 이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여기에 뭐 인트나 불린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오브젝트에 스트링 어레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상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널러블 타입이라고 해서 요게 새로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에서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는데 이제 인트하고 물음표 하면은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한 애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 될 거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더 사실 쉬긴 했는데 더 사실 할 만한 게 없네요 지금. 혹시 더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C샵의 미래요. C샵의 미래라. 사실 지금 단넷 5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좀 단넷 프레임워크라던가 코어나 뭐 모노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합쳐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좀 합쳐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다른 곳들에서 조금씩 이제 쓰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게임이면 쓰는 쪽이 생각나는데 WPF 쪽 가면 국내에서 하는 쪽이 있나요? WPF 일단 윈폼이나 WPF 할 때 주로 얘기하는 데가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만들 때 좀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냐면 공장 들어가는 설비들은 보통 다 윈도우 쪽에서 보통 제어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단 그 업체들이 좀 많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제하는 모듈들이나 이런 게 보통 윈도우 쪽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WPF나 윈폼 자체로 만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좀 많이 쓰이고 있고, 거기에 뭐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쓰는 데가 많진 않은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가 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게임 쪽은 뭐 유니티 많이 쓰고 있죠. 유니티 많이 쓰고 있고, 뭐 그리고 뭐 플랫폼 서버 같은 경우에도 C샵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사실 스프링이랑 아무래도 좀 많이 비교되는데, 왜냐면은 자바 자체가 그러니까 자바 자체를 보고 일단 C샵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요. 물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영향도 없진 않은데, 그런 이제 그런 스프링 지분이 아무래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단넷 쪽도 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고, 또 혹시 질문하시거나 그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셔서 손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으시면은 발표 일단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